지금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정시에 1,000억 불 이상 정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투자자 선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 오늘 상단 톱 기사가 며칠 사이에 낙관적인 그런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급격하게 여러분 악화가 돼 가지고 경기 침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기사가 이제 이렇게 실렸고, 비교적 기사 비중이 높으니까 좌현 상단에 주목도가 높은 부분에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일 내에 단 며칠 내에 아주 건실한 경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급속하게 경기 침체 리스크로 그냥 전망이 그냥 바꿔져 버린 겁니다. 며칠 만에 견조한 성장에서 경기 침체 위험으로 전망이 바뀌어져 버렸다. 그 이제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극적인 관세 인상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무려 6조 달러가 넘는 돈이 증발해 버렸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트루스 소셜에서 본 것처럼 파월 의장이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피력했는데 이제 낮추고 싶지만 인플레이션 재현 위험 때문에 주춤주춤하는 거죠. 소비자와 기업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은 미 연준은 분명한 약세 신호가 나타낼까지 금리 인하를 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그때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막기는 너무 늦은 그런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적한 거죠.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 불구하고 주식을 사지 않고 머니마켓 대기성 자금 계좌에다 돈을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절호의 기회인데 사람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죠? 현금을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인들이 현금을 계속해서 비축하지 주식을 안 산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나는 그림을 그렸네요. 요즘 현금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사들이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초 며칠 동안 600억 달러 이상을 머니마켓 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머니마켓의 펀드 자산은 목요일 현재 7조 4천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우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되면 현찰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인들이 전통적인 은행 계좌의 수익률이 높은 머니마켓으로 자산을 옮겼고, 주가가 떨어진 데 불구하고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대침체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락 매수 때문에 주가가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정도 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를 한 겁니다. 기자분이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은 믿지만 판단은 제가 안 믿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대기성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현금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분산해서 낮은 가격의 우량주를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더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 정도는 넣고 50만 원 정도는 현찰을 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저도 확신이 안 듭니까? 여러분 AI가 얼마나 명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처럼 불확실성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일수록 가치 있는 기업을 낮은 가격에 분산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훨씬 현명합니다. 뭐 정답이라고 볼 수 없는데 개인적 이해가 갈리지 않는 닥터 AI 답인 겁니다. 많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머니마켓 펀드나 단기 국채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과도한 하방 위험을 반영 중이라는 신호고 현금은 있지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뜻하고 이 현금은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포모 놓치기 싫은 공포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실제 경제보다 시장이 더 겁을 먹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분산 매수를 추천합니다.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가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기다리자는 생각은 단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시장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바닥을 지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금으로 대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시장 반등 초기에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분할 매수 전략은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 여러분들 주식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 실린 사람들이 현금을 계속 쌓아간다는 내용을 보고 내가 의문이 들어가 여러분들 닥터 AI한테 답을 한번 당신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금을 보유한 사람 중 일부는 기회를 노리는 현금일 수도 있고 일부는 단순히 공포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낮은 밸류에이션, 견고한 실적, 미래 성장성, 장기적으로 우량주는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대만 반도체 매수 전략,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처럼 떨어질수록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기회는 공포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현금이 쌓이고 시장이 움츠리는 시기에 우량기업 중심의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을 실행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 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락을 기다리며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주식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면은 우량주를 분산 매수하시고 좀 불안하게 되면은 50%는 현찰 갖고 있고 50%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도 하는 겁니다. 조언이니까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기사를 이렇게 읽을 때 이 기사를 여러분
기자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자 이야기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의문을 다시 닥터 AI한테 물어가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